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인데요. 뭐 이제 이번 주도 지금 9일날 또 한글날로 인해서 목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될 예정인데 일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많이 경계감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이제 퇴원을 했다고 오늘 아침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퇴원해서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제 시장은 좀 안정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이게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니까 뭐 이번 주 이번 주는 이번 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뭐 서로 지금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잘 회복이 빨리 회복이 돼서 뭐 11월 달에 치러지는 대선도 좀 잘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뭐 대선에 대한 결과나 그 영향은 지금은 논의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월 말쯤이나 하순쯤에 그쯤에 한번 봐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뭐 바이든 후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한쪽이 뭐 이렇게 어느 쪽이든 되면은 가는 섹터가 있고 가지 못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뭐 패가 안 나왔으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보다는 딱 대선 끝나고 나서 결정 나면 그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뭐 하고 그거 못 하잖아요. 트럼프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때 어느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예. 뭐 거의 그러니까 분명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베팅해 갖고 뭐 트럼프 쪽에다가 건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직은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넘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여기 이제 앞에 표를 보시면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OLED 중간체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일단 상장은 2019년 8월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1년이 돼갔죠. 1년이 넘었는데 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하고 덕산네오록스입니다. 덕산네오록스인데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금호석유화학도 고객사로 있습니다만 비중은 이 덕산 네오록스와 삼성전자를 합쳐서 89%, 90% 가까이 됩니다.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업체의 실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덕산 테코피아가 지금 현재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이유라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낸드 쪽으로 낸드 쪽으로 지금 아예 거의 지금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디램이지만 낸드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단수화 그러니까 뭐 싱글 태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블 태킹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이죠. 더블 스택 쪽으로 지금 계속 같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의 소재가 필요하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잡아야 되고 뭐 더군다나 화웨이 쪽, 화웨이 쪽에 이제 뭐 규제가 있다 보니까
SMIC하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의 중론입니다. 예, 중론인데 이 덕산테코피아는 또 중국 쪽하고도 거래가 있어요. 예, 중국 쪽하고도 거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를 어떤 반사적 수혜를 이 덕산테코피아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단소화는 단수를 높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는 거죠. 삼성전자 측에서는. 거기에 이제 덕산테코피아가 관련이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쪽입니다. OLED 소재를 공급하는 쪽인데, 이 지금 OLED 쪽은 어떻게 스마트폰 쪽이 가장 큰데, 스마트폰용 OLED 쪽이 가장 큰데, 좀 솔직히 지금 상반기죠.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이 OLED 스마트폰용 출하량이 좀 조금 이제 저조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이제 소재에 대한 납품의 효과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가.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업체 쪽 공장의 가동 그 부분에 이제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이 덕산테코피아가 생산하는 OLED 소재에 대한 어떤 매출 수요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직은. 예, 아직은 많이 받는데 삼성 쪽에서 이 QD LED 아시죠? 퀀텀입니다.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이 덕산테코피아도 받습니다. 예, 예, 덕산테코피아도 받고, 덕산네오룩스가 덕산테코피아는 덕산네오룩스에다가 소재를 납품하고, 덕산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 덕산네오룩스와 삼성전자는 같이 가는 상황이면서, 또 OLED도 삼성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덕산테코피아를 포함한, 예, 덕산네오룩스와 삼성전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공동명체. 그러니까 비중이 89%, 90% 된다는 부분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그러니까 고객사가 삼성이고 덕산네오룩스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OLED 소재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제품, 예, 신제품에 대한 어떤 공급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커서, 예, 신규 프리커서와 또 전해질 첨가제, 그리고 PI용 모노머. 그러니까 이제 신규 프리커서 요 부분은 이 뭐라 할까요? 반도체 쪽입니다. 예, 반도체 쪽이고, 뭐 PI용 PI용 모노머 같은 경우는, 예, 폴리이미드 필름 쪽의 재료입니다. 예, 예, 폴리이미드 뭐 아시죠? 저기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 프리커서 말고도 이 OLED 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폴리이미드 필름, 예,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PI용 모노머가. 근데 이게 뭐 들어보셨겠지만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예,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좀 이슈가 됐던 소재죠. 제품이죠.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요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수요도 좀 기대가 되고, 일단은 이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아시죠? 예, 전기차 쪽입니다. 이 전해질 이 전극 보호제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 최근에 오늘인가요? 예, 코나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자동차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배터리는 지금 현재 NCM 구조입니다. 아직은 NCM 방식이다 보니까 이 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화재에 대한 위험이, 예,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최대한 지금 계속 줄이기 위해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의 문제에 가장 아주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핵, 지금 전해질 첨가제죠. 이 부분에 대한 이 시장의 수요,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수요로 인해서 충분히 요게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개발을 마쳤어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게 만약에 전해질 첨가제가 된다면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쪽, 반도체 소재 쪽하고 더해서 이제 뭐 신규 프리커서나 PI용 모노머,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까지 해서 뭐 아주 사업의 다변화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덕산 테코피아는 시작하는, 도약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뭐 공장도 증설을 했습니다. 상장을 해서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해서 성남 쪽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적절하게 돈을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요 키포인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일단 뭐 매출 비중, 덕산 테코피아의 이 FC 쪽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OLED 쪽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고, 요 두 개의 이제 매출 비중 보면 지금은 OLED 쪽 매출 비중이 좀 크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고객사의 매출 비중도 보시면 덕산 네오록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커요. 그 때문에 이 고객들의 수출 실적이 덕산 테코피아에 직결된다. 자,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네오록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배 구조를 보시게 되면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산업, 최대 주주 밑에 덕산 산업과 덕산 홀딩스가 있고, 덕산 산업 밑에 덕산 테코피아가 있고, 덕산 홀딩스 밑에 덕산 네오록스가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덕산 네오록스도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죠. 좀 서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성남 공장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필요하진 않다. 추가 증설이 아직은 필요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가 만약에 이 낸드 쪽에 수요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그때는 좀 설비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마 내년에는 본격화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다시 좀 증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FC 쪽 OLED하고 반도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신규 프리커서, 그 다음에 PI 모노머, 그 다음에 전해질 첨가제,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개발이 됐고 양산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정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덕산 테코피아의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매출액도 계속 예상입니다. 이제 19년도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20년부터 올해부터는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길게 놓고 보면 증가하는 그러한 구조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상장된 게 2019년 8월이니까 그 전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 전에 있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덕산 테코피아의 실적입니다. 저 재무제표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도 일단 예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요. 2018년까지는 30%가 넘어갔다가 2019년도에는 21%, 그다음에 올해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는 덕산 테코피아는 재무 상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이 9%예요, 작년에. 올해는 이제 더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9%라는 건 거의 부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가 없고 현금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쌓여진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전에 성남 공장 반도체 쪽인데 이 부분이 아직은 추가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순현금을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이면서 뭐 순현금도 상당히 많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고 그 추가 증설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20%대다 라고 좀 보고 이 종목을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규주라서 뭐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다소 좀 뭐 불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리스크를 반드시 좀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차트인데요. 덕산 테코피아. 자,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3월달 이후부터 큰 폭의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18,000원대를 돌파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8,000원대를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FC, OLED 쪽하고 반도체 쪽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신제품, 신제품까지 지금 내년에는 아마 이 신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그러니까 10월 5일이죠. 리포트가 이제 장문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일단은 참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이 장문의 리포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한번 보십시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쫙 한번 보시고 한번 그 뭐 반드시 좀 뭐라고 할까요? 대충 보지 마시고요. 대충 보지 마시고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저는 일단은 뭐 매수가는 15,000원대부터 15,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뭐 5에서 10% 그 이내로 잡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14,000원입니다. 손절은 14,000원. 14,000원을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신규주잖아요. 신규주니까 뭐 최고가가 22,7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자, 그 다음에는 22,500원, 23,000원, 22,500원에서 23,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OLED 소재에서 반도체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신제품으로 인해서 전해질 전기차까지도 분야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매출 안정성도 나타나면서도 재무구조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10% 미만에다가 현금도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돈도 없는데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유증하고 뭐 전환사채 시비 발행하고 막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죠.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거에 비하면 덕산 테코피아의 상태에 비하면, 재무 상태에 비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덕산 테코피아는 충분히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올해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요거 시간 지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기로도 접근하셔도 되지만, 내년을 생각하고 또 한번 계속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덕산 테코피아 제 카페에다가 이 신한증권이죠. 신한투자에서 나온 장문의 리포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반드시 정독하십시오. 반드시 정독하시면 이 덕산 테코피아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 고단소화에서, 그러니까 싱글 스택이 뭐고 더블 스택이 뭔지를 설명해놨는데, 물론 보셔도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시면 나중에 어차피 IT 쪽이나 OLED 디스플레이 쪽 보시다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좀 공부하신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덕산 테코피아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